녀석의 날기 훈련도 막바지다. 하지만 녀석에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먹이를 찾는 법이다. 두리는 이제껏 방사단이 뿌려주는 벽시나 죽은 물고기에 의존해왔다. 그런데 반가운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벽시가 들어있는 먹이 포대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지가 먹었어. 벽시를? 네, 아주 녀석이 구멍을 뚫고 먹이를 찾아 먹었다. 또 하나, 처음 훈련장 풀숲에 있었던 방앗개비 여치들이 사라져버렸다. 어느 틈엔가 녀석은 풀숲 곤충까지 잡아먹기 시작했다. 갯벌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 큰 훈련장에는 인공 갯벌이 만들어졌다. 50cm가량 땅을 파고 물을 넣어 만든 작은 습지. 하지만 녀석은 13년 동안 물을 접하지 못했다. 물가를 맴도는 녀석의 걸음이 주춤거린다. 며칠이 지났을까. 물이 거의 빠진 어느 날 아침, 밤사이 디뎠을 두리의 발자국이 발견됐다. 인공 갯벌에 적응했다는 얘기. 방사팀은 각시 붕어와 미꾸라지 등을 갯벌에 놓아주었다. 스스로 먹이를 잡지 못한다면 자연에선 결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녀석은 늪지를 뒤적이며 뭔가를 먹기 시작한다. 훈련 2달째 이룬 작은 성과다. 갯벌처럼 약간 부드러워지고 또 물이 빠져서 높이가 처음에 저희가 한 20cm 정도 했는데 물 높이가 10cm 이하로 좀 줄어들면서 그 갯벌에 좀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물가로.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계속 관찰했을 때는 거의 잠자리는 하여튼 5시가 넘어서 해가 질 무렵부터는 잠자리로 인정을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을 좀 많이 관찰할 수 있었어요. 두리가 골프 연습장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날, 넓고 안전한 장소로 골프 연습장이 결정됐지만 녀석이 어느 정도 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먼저 스프링처럼 관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했다. 한 발 한 발 녀석이 골프 연습장 잔디 쪽으로 발을 디디기 시작한다. 방사팀의 손엔 땀이 흐른다. 순간 녀석이 훌쩍 날아오른다. 훈련장에선 상상조차 못한 거리. 큰 날개를 쭉 펴고 하늘을 가른다. 하지만 골프 연습장도 좁은 듯 그물이 날개짓을 꺾는다. 이제까지 훈련장은 좁았던 것일까? 불안하지만 아름다운 날개짓. 그 안에 철새의 본성이 꿈틀대는 것이 역력하다. 이날 녀석의 비행은 아름다웠다. 이즈음 순천만에는 두리가 기다리던 형제들이 찾아왔다. 모두 130여 마리. 순천만 대대뜰 농경지에 내려앉은 흑두루미들이 분주하다.
녀석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동토 시베리아에서 아직까지는 푸르름이 남아있는 이곳 순천만으로 이동한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흑두루미 월동지인 것이다. 제두루미들은 철원 일대에서 겨울을 난다. 지구상 15종의 두루미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두루미와 제두루미, 흑두루미 3종이 월동을 하는 셈이다. 나머지 무리는 대구, 구미를 거쳐 일본 이즈미에서 월동을 한다. 전 세계 만여 마리밖에 없어 국제보호조류로까지 전락한 흑두루미. 그들이 선택한 순천만으로 두리는 합류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방사에 앞서 기본적인 문제가 도출됐다. ICF 또 국제조류학자들 또 국내 여러 탐조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두루미가 전염병에 혹시 감염돼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금류 같은 경우는 한번 전염병에 감염되면은 그 전체를 일시에 몰살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협적이 되기 때문에 전염병을 제일 첫 번째로 우려를 했고요. 마지막 생리학적 최종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녀석의 혈액 검사 결과표. 초기에 높게 나타났던 지방간 수치가 크게 떨어졌다. 운동을 통해 체력이 향상됐다는 증거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염의 여부가 있는 바이러스 검사. 녀석의 몸속에 병원균이 있다면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초조한 기다림. 하지만 둘이는 24가지 테스트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처음 저희들이 혈액을 채취해서 일반적인 생리의 정상을 가늠할 수 있는 혈액하고 혈청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혈청 검사에서 간 기능에 다소 높은 정상치를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사료의 변화라든지 또 지금까지 협소했던 그런 운동량의 부족 등에 따른 그런 영향으로 평가가 되었고, 지금 이제 적응 훈련이 어느 정도 진행된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 검사치도 이제 정상적인 범위 내에 속해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저희들이 검사할 수는 생리 수준에 있어서의 검사 항목은 다 정상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젠 녀석의 합류만이 남은 과제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방사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문제가 생겼다. 어린 두루미가 폐사된 채 순천만에서 발견된 것이다. 만약 전염병이라면 두리를 되돌려보내는 계획은 잠시 보류해야 한다. 아니요, 큰일 났습니다. 부검이 시작됐다. 그런데 몸속에서 나온 건 농약이 묻어있는 벽시였다. 기준치의 28배나 되는 맹독성 농약 페스파미돈이 검출된 것이다. 순천만의 초겨울이 다가오고 철새들도 그 속에 안정되어 간다. (2001년) 한 해가 다 갈 무렵 방사팀은 녀석의 다리에 발신기를 부착했다. 순천만에서 녀석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될 것이다. 이제 사람의 손에서 자연으로. 지난 13년간의 모든 습관을 버리고 묻어두었던 야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둘이 녀석을 풀어놓은 곳은 무리들이 잘 앉는 인안뜰. 먼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깃털 사이에 해풍이 스민다. 불안한 듯 두리번거리기만 하고
떠나려 하지 않는다. 녀석이 땅을 박차고 날아오른다. 떠나야 할 때를 깨달은 것일까? 13년 만에 비상. 불안하게 흔들거리지만 그물 없는 세상을 만끽하듯 날개짓은 힘차다. 순천만 상공을 유영하던 녀석이 갑자기 내려앉기를 시도한다. 놀랍게도 녀석의 형제들이 있었다. 두 마리의 소그룹, 독립물이다. 낯선 녀석의 출현에 적지 않게 당황한 듯하다. 잔뜩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한 차례 탐색전. 둘이 녀석 슬며시 다가서는데 갑작스런 발공격. 첫 만남은 공격부터다. 하지만 형제들 곁을 떠나지 못한다. 수컷의 영역인 듯 좀처럼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이번에는 녀석들이 둘이에게 다가선다. 날카로운 공격. 둘이의 날개를 물어뜯었다. (13년) 세월을 한순간에 뛰어넘긴 역부족일까. 무리를 떠나지 않으려는 녀석의 날개짓이 오히려 애처롭다. 쉽게 허락하지 않는 만남. 짧고도 긴 정적이 흐른다. 평온을 깨는 인적에 두 마리 흑도루미가 날아오른다. 둘이도 날개짓을 재촉한다. 어디론가 사라진 둘이. 녀석이 보이지 않는다.